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인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웅이라며 추앙받는 이유와 줄곧 비난만 하던 일본이 한국에 무릎 꿇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사태를 분석하며 각국 보건당국 책임자들의 역할을 조명했는데, 특히 한국 사례를 이야기하면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진짜 영웅으로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일 리더십 전문가 샘 워커의 연재 칼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워커는 전 세계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자존심 강하고 정치 계산적인 지도자들보다는 전문 관료가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도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지도자가 아닌 전문성으로 무장한 핵심 당국자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는데요. 이어 정 본부장을 포함해 잉글랜드 최고 의료 책임자 제니 해리스, 케냐 보건장관 무타이 카그웨, 미국 국립 알레르기 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를 주요 인물로 꼽았습니다. 워커는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번 사태 이전에는 대중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얼마나 유명 인사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 본부장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는데요. 여기에는 정 본부장의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과 정보에 근거한 분석, 그리고 인내심 있는 침착함이 대중에게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라며, 고조된 위기 국면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 본부장을 신뢰하게 되고 그의 말이 사실이 된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워커는 정 본부장의 경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고 소셜미디어를 피하며 인터뷰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한다라며, 한국이 이번 위기를 모두 극복하더라도 정 본부장이 다른 정치인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 본부장이 브리핑 도중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시간보다는 더 잔달하는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해당 기사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정 본부장의 희생과 그의 책임감에 감동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줄곧 비난만 하던 일본이 한국에 무릎 꿇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한국 비난에 앞장섰던 산케이 신문조차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본 일본인들은 결국 방역에서조차 한국에 무릎 꿇은 것이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5일 한국 감염 경로 9할 파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대량 검사와 확진자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방식으로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한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에 대응해서 배우고 싶고 경험을 공유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청와대 발표를 전하며, 문 대통령이 2월 하순 이후 16개국 정상과 전화회담을 했는데 한국의 방역 체계를 모델로 꼽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구미 각국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4에서 6시간의 확진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한국제 진단키트라며, 한국의 키트 등의 수출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가 100개국을 넘었다라고 산케이 신문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제조업체는 한국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1월 초순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당국은 1년 반 걸리는 허가심사를 유사시에는 2주로 단축하는 긴급사용 승인제도로 지원했는데, 이는 2015년 사태를 겪은 후 생긴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한국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신속하게 검사하고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한국의 경우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으나 6천 명 이상이 이미 완치해 감염 확대는 눈에 보이게 둔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때 의심자의 자택 등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검진팀이 이동 검진을 하는 등 공격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화제가 되면서 각국이 도입한 사실과 최근에는 워크스루 검사 방식까지 도입한 사실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확산 초기에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세상을 떠난 후 당국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습니다. 이달 3일에는 아사히 신문이 한국의 경우 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한 결과 의료 붕괴 상황을 막게 됐다며 한국의 대응에 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의 보건당국이 카드 사용 기록과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시스템 기록 등을 활용해 10분 이내에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면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당국이 외출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한국산 손세정제, 진단키트 등의 수출이 12배나 늘어나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한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역 시스템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영웅들까지 앞으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 유통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 기부금과 물품을 보내며 지원에 동참했다. 편의점 CU의 대구 지역 가맹점주들은 4월 한 달 동안 판매한 도시락 수입금 전액을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투입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위해 기부한다고 5일 밝혔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가맹점들의 한 달 누적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매칭 지원하는 식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모인 기부금은 대구 지역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할 의료기기와 방역 도구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균일가 생활용품 점화성다에서도 대구 의료진의 행보박스 500개를 전달했다. 이 박스는 물티슈, 바디워시, 일회용 밴드 등 위생용품과 안마기, 손목보호 밴드 등 건강용품으로 구성됐으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 협회를 통해 현장에 전달됐다. 홈플러스 사회공헌재단 이파란재단도 신한카드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 어린이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손소독제 2만여 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 물품은 대구 지역 100여 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대구, 경북 10여 개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됐다. 하루 1224명 죄다 사망 트럼프 두준에 수많은 사람 숨질 것.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나 홀로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하루 1200명이 넘는 최다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식료품점, 약국도 가지 말고 1.8m 거리 두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 따르면 이날 자정 현재 확진자는 31만 2076명, 사망자는 84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확진자 20만 명, 사망자 5,000명을 넘은 지 사흘 만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0만 명, 3,500명 이상 늘어났다. CNN은 4일 하루 1,224명이 숨져 3일 1,093명 사망한 지 하루 만에 최대 사망 기록을 경신했다고 했다. 이는 워싱턴 주립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가 4월 16일 하루 사망자가 2,644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한 모델과 비슷한 속도다. 연구소는 미국 전체 사망자는 8월 4일까지 93,531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최대 진앙인 61만 4,174명에 이어 뉴저지 34,124명, 미시간 1만 4,225명, 캘리포니아 1만 3,878명, 루이지애나 1만 2,496명, 매사추세츠 1만 1,736명 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은 향후 2주가 미국 내 사망자가 정점으로 치닫는 치명적이고 참혹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암울한 전망을 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감 조치가 없었던 것보다는 많이 줄겠지만 사망자는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2주는 정점으로 올라가는 아주 치명적이고 참혹한 시기라며 세계 1, 2차 대전 이후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나라를 계속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일정한 시점이 되면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힘들지만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에보라 버스 백악관 신종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앞으로 2주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식료품청도 가지 않고 약국도 가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순간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6피트 거리 두기와 손 씻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백악관 신종 코로나 대응팀 최고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3일 밤 집 앞에서 이웃 아이들이 알아보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6피트 거리 두기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응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일부 지역은 위기의 정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와 워싱턴 DC가 새로운 급증 지역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인구 71만 명인 DC의 확진자는 90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27명이 감염된 뉴욕, 뉴저지 외의 나머지 48개 주보다 높은 수준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아무도 정점의 숫자가 얼마인지 말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일주일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겨내고 산의 반대편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프로농구 브루클린 네츠의 구단주이자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인 조지프 차이 부회장은 이날 마스크 260만 개와 의료용 고글 17만 개, 산소호흡기 2,000개를 뉴욕에 기부했다. 힘들게 구매한 마스크 제대로 쓰자. 지난 2월 초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었다. 2달이 지난 지금 증상이 있건 없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보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일부에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스크의 주된 용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본인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면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나설 때마다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 집을 나서는 게 아니라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질병이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한지 무증상 감염 상태인 건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건강하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모두가 쓰는 것이 좋다. 고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상황은 아주 좋은 대처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다른 몇 가지 요소들과 더불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쓰긴 쓰는데 제대로 착용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매스컴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못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눈에 띈다. 홍보적 측면에서라도 TV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대목이다. 특별히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았을 때도 마스크를 패션 아이템으로 턱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정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할 대화 시에 그렇게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 시의 일종의 예로 마스크를 내리는 것인데 타인에게 비말을 피겨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 마스크의 첫 번째 목적인 만큼 대화할 때야말로 이 마스크가 빛을 발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때에 거의 무의식으로 마스크를 내리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비슷하면서도 안 좋은 상황이 하나 있는데 기침할 때 마스크를 내리고 하는 경우이다. 비말이 마스크 내측 표면에 묻는 것을 피해 마스크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 역시 마스크의 본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기침할 때 나오는 바로 그 비말을 막기 위해서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인데 정작 기침할 때 마스크를 내리고 비말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기침할 때 마스크 내측이 비말로 오염되더라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염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나를 새로 감염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배출되어 타인에게 도달하게 되면 타인에게는 새로운 균이나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기침할 당시 사람이 앞에 있어 직접적으로 비말이 전파되지 않더라도 기침하면서 튀어나간 비말은 어딘가 표면에 묻어있게 된다. 바이러스가 상당 시간 이 비말 내에 생존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묻으면 이 역시도 바이러스를 전달하게 된다. 애초에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는 나의 비말 및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나건 타인이건 인간 대신 오염되기 위해 만들어진 일회용품이다. 그러한 마스크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주변이나 타인을 오염시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입만 가리고 코는 내놓고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숨을 쉴 때 답답하기 때문이다. 마스크의 주된 목적은 내 비말의 방출을 막아 나로 인한 감염을 막는 데에 있지만 외부의 오염원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목적도 분명 있다. 때문에 일정 수준의 필터 역할을 하므로 호흡 시 저항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마스크가 나를 지키는 목적에 특화되어 있을수록 필터의 성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감 역시 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게 답답해서 코를 내놓고 있다면 나를 지키는 기능의 상당 부분은 포기하는 것이다. 본인이 호흡하거나 기침할 때 비말이 코로도 방출되므로 남을 지키는 기능도 포기한 것이다.